가기서는 증시 박도기.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태도의 저자 곽 작가입니다. 네. 여러분 덕분에 일쇄가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이제 경쟁자인 우건영 팀장의 그 부스에 한 10분의 1 가까이 이제 추격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 정도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만 되면은 만족스럽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만부가 안 팔리면 저는 이제 특별한 이벤트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삐진 거 아니에요. 삐진 거 아니고 그냥 이 정도면 감사하지 요즘에 책 안 팔려요. 제가 인문학 출신이라 잘 알잖아요. 인문학 출신은 1000권, 2000권도 팔리기 힘들어요. 네. 거기에 비하면 정말 감지덕지,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네. 미국 시장 이제 돌아봐야 되는데 왜 제가 아침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미국 시장에 좀 여유가 있어서 크게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단순히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주식 시장이 상승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타이틀은 미국 국채 가격 급락 얘기를 할 건데요. 이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채 가격의 가격 하락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데요. 10년물은 3.4bp가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졌고 30년물은 4.2bp가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금리가 올랐는데 그러면은 달러 가격은 어떻게 올라야 되잖아요. 안 올랐어요. 지금 달러는 93.01, 유로 달러는 1.18, 그 다음에 달러에는 106.38이에요. 지금 환의 상황들을 살펴보시면 어떤 상황이냐면 유로화가 가장 강세, 달러 대비 0.3% 강세, 달러는 엔화 대비 강세 0.4% 강세.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합치면 6개 통화 합친 거 보면 유로화가 가장 영향이 크니까 달러는 0.26% 하락이에요. 달러 지수는. 자, 금리가 올라가서 돈값이 올라갔는데 왜 달러가 떨어지냐는 거예요. 이거 알고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미스 USA에 계신 분들을 비롯해서 미국에 계신 분들은 제 나름대로는 약간 경고 사인을 드렸는데 진짜 조심하셔야 돼. 이제 채권 시장은 진짜 이상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그 통 안에 물이 다 차서 요만큼밖에 공간이 없는데 이걸 더 먹겠다고 지금 싸우는 게 제가 보기엔 되게 이상하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폴 볼커의 등장 이후 장장 40년 동안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채권은 중간중간에 등락을 거듭하지만 40년 내내 주르륵 내려왔어요. 금리가 20%부터 기준금리가 20%부터 0%까지 주르륵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더 없지. 더 내려갈 때 0%까지 내려왔는데 무슨 공간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금리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금리 안 하겠다고 했는데 0%까지 내려갔어요. 그럼 더 먹을 게 뭔데? 100%, 100점이야. 100점 맞았어. 99점 맞았어. 더 먹을 게 뭔데?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포인트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뭐가 있었어요? 입찰이 많아서 이거 걱정이 나는데 입찰이 없었던 지난 한 주간, 지지난주에 입찰이 많았죠? 지난 한 주간 소폭 채권 가격이 반등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금리가 살짝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에 이제 입찰이 또 많으면 그거 어떻게 될 건가가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이거는 국내 투자자보다 미국 투자자 훨씬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자, 근데 어제 2년물이 500억 달러, 근데 이번 주 얼마? 1480억 달러가 입찰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2년물 입찰이 있었잖아요. 근데 연물수로 따져보면 많이 금리가 올라가는 건 뭐예요? 10년물, 30년물. 10년물이 3.4bp, 30년물이 어제 말씀드렸을 때보다 4.2bp. 어제도 그렇다면 그게 금리가 엄청 떨어진 거냐? 그거 아니었거든요. 예. 네, 이제 정리되십니까? 미국 국채 사신 분들은 캐리 갖고 가셔야 돼요. 예. 이제 미국 국채 투자하신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캐리 따먹는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기는 게 10년 동안 0.7% 캐리 따먹어? 어떻게 하지 이거? 달러화는 어떻게 되는데? 달러화가 그럼 같이 버텨주거나 올라오면 그냥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이상합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자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서야 얘기하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얘기해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자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뭐예요? 이제 일반 투자자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에 위험자산, 그 안전자산이 같이 올랐잖아요. 위험자산 주식, 원자재 이런 게 같이 올랐고, 채권도 같이 안전자산인 채권도 같이 올랐는데, 이게 드디어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이 금이 간 이유는 뭐냐면, 실물 시장에 돈이 많이 쏟아진다. 그걸 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이 많다. 그러니까 실물 시장에 돈이 많이 빠지면 뭐가 돼? 인플레이션도 된다. 그럼 채권의 낮은 금리는 뭐다? 애매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은 채권 가격 보고 했는데 역시나 워낙 많은 입찰, 이게 주요해요. 그래서 채권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이제 국채 발행이 없다면 괜찮은데, 지금 공화당에서는 적게 하려고 그러고 민주당은 더 많이 하자 그러는데,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더 많이 되거나 아니면 중간 즈음에서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이제 재무부 발행이잖아요. 국채 발행 더 많이 해야죠. 그럼 국채 발행 더 많이 한다면, 여기서 더 많이 한다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낮아질까요? 그건 아니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 신경 잘 쓰셔야 되고요. 전체적인 것은 지금 위험자산으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싹 돌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다우가 떨어졌지만 다우는 편출입이 있었어요. 어제 세 종목인가 편출입이 있었죠. 네. 전통의 주식이 하나 빠지고 다른 주식들이 들어갔죠. 예,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뭐 마이너스 날 수 있었는데, 다른 주식은 S&P 기준으로 보면 0.36% 올랐고 나스닥 기술주는 0.76% 올랐으니까 그냥 오른 시장이에요. 러셀 2000도 0.2% 오른 시장이니까 다우 0.2% 빠진 거는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런데 뒤로 후퇴해서 이제 너희 너무 많이 달린 거야. 8주간 달렸으니까 너무 많이 달린 거고, 9주째 쳤으니까 이제 그래 뭐 너희 원래 그렇잖아. 너희 뭐 얼마 잘했니? 그런데 다시 유로화가 앞으로 치고 나왔잖아요. 근데 유로화가 치고 나오는 것 중에 뭐 이유를 하나 따져보자면, 독일의 LFO 경제연구소의 8월 기업환경지수가 92.6이에요. 지난달에 90대였는데 올랐죠? 이런 것들이 유럽 괜찮네, 진짜 괜찮네, 독일이 괜찮으면 괜찮은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유로화가 강세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최근에 이틀간 외국인들이 한국 매수가 이해가 되는 거죠. 외국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 이제 채권 시장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느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위험자산 선으로 막 돌아가. 거품이든 아니든 어찌 되었건 위험자산 선으로 넘어가. 그러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진짜 돌아올 수 있죠. 시즌2가 굉장히 늦게 시작되는 걸 수 있어요. 그 시즌2가 외국인과 더불어 될 거라고 했는데, 와야 되는데 안 왔는데,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그 즈음부터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왔다는 거, 그게 이제 되게 의미가 있죠, 한국에서도. 예, 그렇다면 시즌2가 외국인과 더불어 함께, 버블과 함께 추모를 외국인과 함께.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버블이 어디까지 버글버글 올라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거 예측하지 마라. 제발 예측하지 마라. 제가 보니까 예측하신 분 대부분들은 실패하세요. 네. 제가 임상으로 보면 여기서 제가 요즘 그래서 그 고객분들 중에 이런 분하고는 거래 안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뭔가를 예측해요. 뭔가를 하고 뭘 하겠대요. 저 그런 분한테는 투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세요. 그분들은 틀려요. 그리고 저하고는 반대 입장이에요. 자산 운영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틀리거든. 틀린데 자꾸 그 틀린 걸 저한테 압력을 가하거든. 그럼 어떻게 틀린 거 틀린다고 그래야죠. 어떻게 해요? 예측하지 마세요. 예측하신 분은 거의 대부분 틀려. 앞으로도 예언을 하면 예측하신 분은 거의 다 틀릴 겁니다. 예측하지 마시고 그냥 대응하세요. 주식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주식은 확률 높은 데서 싸워야지 확률 낮은 데서 싸우시면 안 돼요. 시장을 예측하는 건 아주 확률이 낮은 싸움이에요. 이 확률 낮은 데서 하지 마세요. 근데 왜 이걸 하느냐? 쉽거든. 알거든. 내가 맨날 보니까 아는 것처럼 보이거든.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알 수 없어요. 제가 이 책에서 왜 시장을 이해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인간 심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게 읽기가 난독증이 있고 힘드신 분들은 educast.com에 가면 제가 강의를 열어놨어요. 훌륭한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안 팔리는 강의예요. 그게 놀라운 일이죠. 주식에서 돈 벌고 싶다는 사람들 공부를 안 해. 그건 저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명도가 낮고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제가 아마 3%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으면 어마어마하게 팔리지 않았겠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되게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가치주구나. 사람들이 모르는 이런
보석 같은 존재일 수도 있겠구나. 아무도 나를 몰라주네. 너무 신나. 이런 거는 있어요. 네. 네. 통과 패스. 다시 딴 얘기 있고, 다시 미국 시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장은 되게 의미 있는 시장이다. 지지난주에 봤던 채권 시장의 약세가 여전히 채권 발행이 많으면 지금도 앞으로도 이어지고, 이렇다면 그 다음도 이어질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이제 지표들 나오는 것들 중에, 재미난 게, 컨퍼런스 보드의 8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84.8이 나왔습니다. 전달에는 91.7이 나왔고요. 많이 떨어졌죠? 84.8이면 2014년 5월 이후 6년 만에 최저치예요. 이걸 보고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 것이냐. 금융시장은 좋잖아요. 근데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나빠요.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돈은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벌고 있어서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좋은데 일반인들은 되게 나쁜 거야, 경기가. 다시 재확산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지고 실업급여 못 받으니까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앞으로도 못 받을 것 같다고 생각되니까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재난급여, 실업급여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재난급여를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 심리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건 미국에 대해서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이 확 벌어진다는 거죠. 이 다음 스텝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계속 좋을 거예요. 금융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돈을 막 쏟아부었는데 여유 있는 사람은 돈이 계속 유동성이 증가하는 게 보이니까 여기다 투자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내 그 현금 가치를 보존하겠구나 하는데 일반인들은 그 급여 생활 외에 노동 수입 외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투자할 수가 없으니 뭐 이건 되게 전망이 어두운 거지. 경기가 어렵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요. 즉 빚을 내거나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상황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때는 정말로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저 때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2008년도 리만 사태 벌어질 때 빅숏이라는 영화를 보면 소득이 아주 높지 않은, 소득이 아주 낮은 그냥 일반 저임금 서비스업에 있는 분들조차도 집을 막 며칠씩 샀잖아요. 왜냐하면 돈을 막 빌려주니까. 그러고 나서 결국 이자 돈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와서 집값이 올라오는 걸로 커버리지 하려고 하는데 집값이 안 오르니까 그걸 커버리지를 못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주식시장도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하나의 시나리오로 감안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앞서 다시 이제 채권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왜 의미 있게 보느냐면 의사록 공개된 거 있잖아요. 최근에 FOMC 의사록이 공개되었는데 시장이 기대치만큼 그렇게 비둘기적이진 않았잖아요.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뭐 다 열어줄게, 다 쏴줄게 뭐 이런 거는 아니었고, 그 다음에 포워드 가이던스 얘기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포워드 가이던스도 안 했고, 뭐 몇 가지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 안 해줬잖아요. 네, 안 해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은 물량 부담을 크게 느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이렇게 공급해주고 저금리를 유지할 것 같잖아요.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 이런 거를 하면 금리를 안 올리겠다는 얘기니까. 금리를 안 올리겠다는 얘기니까 채권 시장에서는 밑으로 공간이 없지만 어찌되었건 밑으로 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물량 나온 거에 부담을 확 느낀다는 거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FOMC가 매파적인 태도를 갖추지 않았어요. 앞으로 금리를 올릴 거야 라는 뉘앙스를 전혀 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올라가는 건 물량 부담을 그대로 느끼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의미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또 뉴스 나오는 건 미중 무역 합의 1단계 이행을 서로 간에 제어 확인했다. 그래서 무역 관련 긴장감이 해소되었다. 낮아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발생이 감소세, 그 다음에 판정 비율도 하락, 7일 평균도 42,000명으로 하락, 이런 것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백신에 대해서 FDA가 긴급 승인을 고려 중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고, 오늘의 시장 포커스는 오히려 저는 기다렸던 미국의 채권 발행이 되었을 때 채권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하고 기다렸던 뉴스인데 보면 이렇게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랐다라는 것을 반영했다는 게 앞으로 위험 자산에 대해서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싶고, 이렇게 되면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한국 증시의 외국인들의 투자자들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WTI 원유는 지금 허리케인 오고 그래서 생산 감소가 우려되면서 1.8% 올랐고요. 금은 소폭 떨어지는 양상, 구리값은 0.3% 올라가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지표의 흐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댓글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재밌네요. 이게 진짜 한국 시장에 제가 예상한 이 판때기가 한국 시장에도 반영이 될지 굉장히 재미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항소가 곰을 계속해서 찍어 누르는, 뿔로 계속 찔러서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는 이런 장이 계속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이제 지금까지 투자의 태도 작가, 네, 1세를 다 팔고 있는 곽 작가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